지난 1일 새벽 6시 10분쯤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폭발합니다. 6시 15분 최초 신고자가 지하 1층 차에서 불이 크게 났다고 말하자 소방대원이 전기차 아니냐고 묻습니다. 신고자가 전기차 벤츠라고 답하자 소방대원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기사 보셨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다 아실 겁니다. 2024년 8월 1일 오후 6시 15분경에 청라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사의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또 다른 차량 70여 대가 불에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되냐, 차주가 몇십억을 다 물어줘야 되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라 사건에서 화재로 인한 차량 손해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의 박승호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불이 난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 그리고 화재가 난 전기차 차주의 책임, 그리고 차주의 보험사의 책임, 이런 부분이 언뜻 떠오르는데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청라 사건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 발생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차량의 차주들은 보험사에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나면 차주들은 일단 보험사에 연락부터 할 것 같은데요. 자, 보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험사의 책임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사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 부분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라 사건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여 대물배상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 차량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청라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 140대가 넘는 차량이 전소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불에 그을리거나.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액이 최소 한 수십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대물배상 한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다 받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피해 차량의 차주분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H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도난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라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상태에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에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 차량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이나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이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 제조사한테 구상권을 좀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대물배상으로 피해 차량에게 선지급한 금원을,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자기 차량 손해로 선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전기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화재 사건도 많이 하지만 제조사와의 분쟁도 많이 처리하는데요. 처리했던 사건 중에 골프장 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 카트들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감정도 되게 여러 번 하면서 그때 엄청 오래 싸워갖고 결국 우리가 승소하긴 했었잖아요. 네, 골프카트 내부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감정을 통해 배터리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을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자랑이 아니라 저희 포유가 손해배상을 심도 있게 다뤄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청라 사건의 경우는 이 CCTV를 보면은 주차된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전기차에서 이제 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 인정될 법도 할 것 같은데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까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 여부는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제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 리콜 조치를 취했는지, 차주가 임의로 싸제 보조 배터리를 장착했는지 등등의 재반 사정 등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라 지하주차장 사고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지하주차장 소유자 혹은 뭐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아까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았다거나 화재 사고 발생 전 소방 점검을 받았을 당시 양호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프링클러를 관리하지 못하여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손해 발생을 확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도 영상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지금보다는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보존,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청라 사건의 경우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대물 배상을 통해서 피해 차량들의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피해 차량들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뭐 자기 차량 손해를 통해서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지하 주차장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로 인해 책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최근 발생했던 전기차 폭발로 인한 지하 주차장 사고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각종 손해배상이나 이슈가 된 사건들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손사님도 하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예, 그래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